설린TV에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설린의 주제별 상담소입니다. 지난 회까지 저희가 이혼에 관해서 주간 상담소의 뒷부분에서 이혼에 관한 각종 주제별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설린의 이혼 상담소의 내용을 업로드를 시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면 당한다, 그런데 알면 이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당하는 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사건을 하면서 느끼는 많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제별 연구소에서 다루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다룰 주제는요, 보이스피싱입니다. 개그로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멘트로 개그도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있는데, 이제는 조금 한물 간 거 아니야,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지만 아니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늘었고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의 어떤 피해자들이 어떤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제가 관련 사건들을 해보니까 누가 또 피해를 보고 있냐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되는 알바생들입니다.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대부분 사회 초년생 그리고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이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서 취업을 본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취업에 따라서 한 건 한 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는 거죠. 이런 경우 여성분들은 많이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이런 보이스피싱 현장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된 분들이 그 다음으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지금 경찰 실무는 거의 그냥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되면 검사는 구형을 최소 5년 이상을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판결은 이게 보이스피싱이지만 형법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또 아주 조직적 범죄고 계획 범죄로 보기 때문에 형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도 선고되고. 근데 그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았던 돈은 다 합쳐서 200만원, 300만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돈을 벌자고 나섰다가 징역을 2년이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거 보이스피싱 전혀 몰랐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업무를 지시하고 그 돈을 수거해서 받아가고 거기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몰랐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을 해보면 검사, 특히나 판사들의 눈높이에서는 아니 이 정도는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았다고 봐야 되는데 네가 몰랐다고 하면 너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해보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해본 그 아르바이트생들, 현금 수거책을 하신 분들은 정말 몰랐어요. 사회 경험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에 다녀본 적도 없었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했던 것입니다. 자, 내가 하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알바라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지도에서 반드시 검색해봐라. 검색해보니까 그 지도가 허벌판 도로에 있거나 또는 가정집에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죠. 회사에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취업할 때 반드시 대면 면접을 하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절대 대면 면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취업했다고 언제부터 한다고 하면서 일비를 먼저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돈이 궁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취업했다고 좋다고 감사합니다 라고 많은 문자까지 남기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지시는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것이지 텔레그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으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텔레그램은 고객정보 보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범죄 수단을, 범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바비는 반드시 회사 이름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바비가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개인 이름으로 입금된다, 또는 가명을 쓰는데 그 가명하는 상사 이름으로 입금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회사에서는 세금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회사 명의로 입금을 하지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출 관련 채권 추심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일이라면 이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얼굴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을 직접 들고 오게 하진 않습니다. 이상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돈이 궁한 상태에서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죠. 일이 쉽고 돈이 많은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냉정한가요? 그렇지만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잘 유의하셔서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이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린TV의 보이스피싱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